자, 요게 17년 6월 평가원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. 이 문제가 사실 이 당시에도 어려웠던 지문들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, 이 문제랑 다른 문제랑 해가지고 막 오답률 최상위 1, 2위를 다퉜을 겁니다. 독서 지문에서. 아무튼 간에 이 문제 풀어볼 텐데, 오랜만에 풀어봤어요. 저도 최근에 이 문제 풀었던 강의가 2년 전 거더라고. 그래가지고 새로 강의 찍을 겸 풀어봤는데, 풀다가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포인트가 일단 몇 개가 있는데요. 요거는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, 자, 1번 포인트. 선지 1에서 5번을 보고 이걸 느껴야 됩니다. 내가 요 선지를 보면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적절한 거 찾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. 근거를 어딘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정답을 도출을 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. 스스로 이 경제학자 병의 제안을 도출해봐라라고 하는 문제예요. 근거를 찾는 게 아니고. 그리고 2번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,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수적 개념은 설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찾고 조합하는지, 요런 스킬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문제였어요. 자, 일단 봅시다. 일단 보시면은 선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,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이거는 일문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이자율이 상승하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진다입니다. 오케이?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이 오른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뭐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내용이 있는데, 이게 사실 채권 쪽도 생각을 좀 알아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바로 이해는 안 될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줬어요. 응? 이 문제가 기준금리, 이자율, 금리와 이자율은 같은 말입니다. 금리를 바꿔서 물가 상승률을 잡는 문제기 때문에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줬어요. 오케이?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에서 뭐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다. 그리고 정책 외부 시차가 있다. 요런 말이 있어요. 선제적 정책 외부 시차 요런 말이 있는데, 그거는 여기랑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줄글을 이해하고 이 숫자랑 도표로 이루어진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.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? 자, 봅시다. 1번 단서입니다. 기준금리가 4%로 유지. 유지된 상태에서 1분기 2%, 2분기 3%, 3분기 3%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이 된 거예요. 누가 예상을 했어? 경제학자 병이 예측을 했어요. 로또를 안 사고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확실하게 예측한 다음에 정부한테 말하니까 얼마나 멋진 경제학자입니까? 그래서 기준금리가 4% 유지된 상태에서는 써봐요. 1분기 물가상승률 2%, 이 4%와 이 2%는 다른 말이죠. 이건 물가상승률을 이야기하는 거고, 이거는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2분기 3%, 3분기
3%인데요. 경제학자 병의 입장을 파란색으로 써볼게요. 경제학자 병의 제안으로 요렇게 돼야 돼요. 1분기 2%, 2%는 경제학자 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내용이죠. 하지만 2분기 3%에서 2%로 3분기 3%에서 2%로 경제학자 병은 어떤 제안을 통해서 233이었던 녀석을 222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 제안은 이 5개 선지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. 그리고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니들이 경제학자 병이 돼서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고려사항을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. 기준금리가 1%, 1.5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1 변한대요. 요거는 밑줄 쳐야죠. 그러니까 기준금리, 이자율 금리 1.5는 물가 1인 거예요. 오케이? 그리고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려줘야죠. 그리고 정책 외부 시차는 한 분기고요. 그리고 정책 효과가 지속되는 것 역시도 1분기입니다. 요 정보 3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오케이? 그래서 경제학자 병은 무엇을 해야 된다? 금리를 조절해가지고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 사람은 2분기를 3에서 2로 일단 낮춰야 되고 3분기도 3에서 2로 낮춰야 된다라는 말을 이 제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럼 뭐예요? 1.5를 일단 낮춰야죠. 그런데 정책 시차가 한 분기니까 이 한 분기 지속되는 정책, 2분기 동안 지속되는 정책을 사용해야 2분기가 2%가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정책 시차가 한 분기니까 한 분기 전에 바로 이때 정책을 펼쳐야 한 분기라는 정책 시차를 거쳐서 요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3분기를 조지려면은 바로 4월 1일에 정책을 펼쳐야 요렇게 조질 수가 있는 거죠. 오케이? 그래서 이 1월 1일에 기준금리를 1월 1일에 기준금리를 4%에서 1월 1일에 기준금리를 4%에서 5.5%로 증가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한 분기 후에 한 분기 동안 지속되는 물가 상승률 1% 하락 효과가 난다 이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3에서 2로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어요. 이 기준 금리만 가지고 조지는 건데, 그쵸? 기준 금리만 가지고 조지는 건데, 그렇다면 일단 1월 1일에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에 해당하는 2분기 물가 상승률을 2%로 잡았다 이거예요. 뭘로? 1월 1일에 기준금리를 5.5%로 인상시킴으로써 한 분기의 정책 시차를 지나가지고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동안 이 한 분기 동안 지속되는 이거 말을 어찌 됐건 간에 1월 1일에 정책을 하면은 4월 1일부터 한 분기 동안 지속되는 거 알죠? 그래서 그 지속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?
일단 2분기를 잡기 위해서 1월 1일에 정책을 도입을 했잖아. 그게 뭐였어요? 5.5%를 올리는 거였어요. 7월 1일에 시작하는 이 3분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4월 1일에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4월 1일 정책 기준으로 4% 유지한 상태에서 3%라 그랬잖아요. 그쵸? 그렇다면은 이 7월 1일에 기준 금리가 4%일 때 물가 상승률이 3%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요 3분기 3%를 잡기 위해서는 4월 1일 정책 역시도 4월 1일 정책 역시도 5.5%를 택해줘야 얘가 내려간다 이거예요.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낚입니다.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. 4월 1일에 그러니까 이때 5.5% 인상해가지고 금리를 잡았어요. 잡았으면은 이제 이걸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유지하니까 인상된 걸로 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질 테니까 우리는 전에 있던 4%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4번을 찍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. 4%로 다시 돌아가면 물가 상승률은 다시 3%가 되는 거예요. 응?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5.5%로 유지를 시켜줘야 3분기도 2%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예요.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끝내는 거예요. 오케이? 이 문제 스스로 해결 가능할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하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선지를 보고 판단한 어떤 점에 있어서 선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고, 지문에서 이 보기랑 선지에서 말해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찾는데 또 도움이 될 거고, 그리고 보기 문제 보면서 스스로 정답 도출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. 되게 괜찮게 잘 나온 문제입니다. 오랜만에 풀어보니까 살짝 버벅거리긴 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전달을 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할게요.